이재명이 대통령 노릇을 한 지 100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의 역대 어느 대통령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나라 망신시키고 끔찍스러운 일들이 많아 벌어졌을까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100일간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가 국민 앞에 100일째가 되니까 온갖 치장을 하면서 평소보다 분장사가 무척 애를 써서 분장을 시켰겠지요. 좀 짙은 화장이 눈에 거슬리기도 했었습니다. 너무나도 가공된 얼굴을 보게 되니까 마치 일본의 가부키 출연자를 보는 것 같이 조금 역겨웠고, 인조인간이 앞에 나와서 가식적인 얘기를 할 때에 받아들이기가, 이해하기가 참 곤란하고 거북스러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글쎄, 어제 저는 그저 기획회의견 내용을 보면서 혹시 이재명이가 제목처럼 만우절로 착각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100일간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애쓰는 흔적은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은 솔직히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였다. 감방에 있어야 할 이재명인데 어떻게 대통령 노릇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할까,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저는 이재명이 트럼프를 만나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에 전승절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었습니다. 내가 트럼프에게 개망신을 당했었는데 사실 가고 싶은 곳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 전승절 아니었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중국에 가면은 시진핑 만날 수 있죠. 쇠쇠하는 김정은이 만날 수 있죠. 푸틴도 만나니 전부 다 색깔이 비슷한 그런 형제들을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푸근하겠습니까? 트럼프 만나는 것보다도 100번 나은데 트럼프에게 도장 받는 일이 더 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쪽팔리고 망신을 당하더라도 다녀온 것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 대타로 우원식이하고 박지원이가 중국에 가서 개망신, 그야말로 얼굴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나라 망신을 시켜온 것도 또한 이재명으로 볼 때는 마음 편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지금 나라 안팎으로 조지아주 사태에 대해서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불법 체류대가 돼서 구금이 되든 체포 그리고 풀려나서 추방이 되든 간에 지금 이러한 문제는 나라는 걱정하고 있지만은 이재명 눈에는, 마음에는 별로 신경을 쓰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노릇을 하다 보니 걱정이야 해야죠. 신속하게 불법 체류자, 우리 국민들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우리 국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하게 귀국하는 것을 바라고 모든 힘을 쏟겠다, 이렇게 이재명이 여러 차례 언급을 했는데 속마음은 그것보다는 내가 감방 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무슨 수를 써더라도 지금까지는 잘 버텨왔는데 내 가장 급한 문제는 감방에 가지 않는 것이 최고의 현안 문제다. 어제 기자회견의 내용이, 주 내용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이 100일째가 되니까 그래도 모양새를 갖춰서 격식을 갖추느라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거짓말을 장황하게 늘어놓긴 했지만 솔직히 속내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것, 검찰 문제는 일단 정청래와 김병기가
머리 터지도록 싸우고 있으니까 그대로 내두고 사법부의 조희대가 내 말을 순순히 듣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의 본론이자 핵심인 그 내용을 잠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일각에서 위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도대체 위헌이라는 것이 무슨 위헌인가? 삼권 분립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데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모든 것은 국민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다. 기자회견하면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다.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것이다. 국가 시스템의 설계는 입법부 권한이고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사법부의 제동권은 발언을 합니다.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어느 날 전도가 됐다. 자기가 그렇게 그 법에 의해서 몰리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인데 어느 날 전도가 됐다. 사법이 정치를 앞서가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자기 합리화 주장 아니겠습니까? 사법이 모든 걸 결정하고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 결정적 형태가 정치 검찰이다. 나라가 망할 뻔했다. 절제와 자제가 사법의 가장 큰 미덕이고 국민의 시각에서 봐야 한다.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사법부에 대해서 강한 방점을 두고 강조를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아하, 잔머리 쓰고 머리 회전이 빠른 이재명이가 자기의 위기의식을 또 한번 느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인가? 도대체 왜 이것이 위헌인가? 국민 의지가 중요하다. 자기와 직결된 문제를 국민들이 동조해 주기를 그리고 밀어주기를 지지해 달라고 아직까지도 거짓과 사기로 선동질을 계속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국민들은 솔직히 헌법에 대해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하느냐 마느냐 신경 쓰고 싶지 않죠. 문제는 트럼프와의 회담 때에 공개된 회담에서는 서로 칭찬하느라 거론할 것이 없지만은 비공개 때에 거론됐던 내용이 하나 둘씩 흘러나오면서 이재명을 더욱더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대두가 되니 이재명으로서는 아주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트럼프에게 받았다는 청구서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 윤석열 문제. 거론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이재명은 밝혀야 합니다. 종교 탄압 문제. 거론되었나 안 되었나. 그리고 현금 3,500억 달러, 전체적으로는 6천억 달러의 막대한 천문학적인 돈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3,500억 달러는 현금 캐시로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것 이행 여부가 가장 최대의 현안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걸 조공 형태로 바치겠다. 이재명이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걸 밝히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들, 4개 질문 사항이 가장 크게 대두가 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재명은 사실은 기자회견 때에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이 더 국민들 궁금증을 해소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 없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재명이 사법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습니까? 이재명의 발언을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이 대통령 노릇을 하니까 뻔뻔한 것도 뻔뻔한 것이겠지만은 아니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막는 위헌적 발언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사법부가 마음대로 하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법부 자체에서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법이라든가 국제인권법 좌빨 판사가 당신 무죄라고 할 때에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 이렇게 사법부를 두둔했었지만은 당신에게 실형 선고를 했을 때에 공직선거법 대법에서까지 유죄로 인정을 했었을 때에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정치 검찰의 주구 노릇을 하고 있는 정치 판사, 정치 판결이라고 떠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사법부가 무엇대로 마음대로 한 적이 있었는지 그것을 증거로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국민에 달려 있다. 당신 개딸들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동의를 받고자 하는 얘기입니까? 모든 것이 국민에 달려 있다. 국민들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회가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것이다. 법상으로는 맞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국회는 다수당 민주당이 장악을 했으니 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력 소유를 강조하는 이재명,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권력 소유 2위, 이재명은 대한민국 국가서열 1위다. 조희대 대법은 국가서열 3위다. 그것을 강조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내 아래, 우원식보다도 아래 세 번째 서열이다. 그것을 강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사법부에 누가 국회의 입법권을 간섭하고 방해한 적이 있었는가? 이재명 당신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자기 졸개들이 국회를 다수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있지만 행정부는 지금 부정선거다, 도둑선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내가 그래도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는데 사법부만큼은 내 손아귀에 들질 않고 좌지우지가 되지 않으니까 불안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법부를 손안에 넣기 위한 공작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그래도 우리 편을 내가 힘들게 만들었지만 대법원 사법부라는 것은 우리 법, 국제인권법 좌빨들이 재판을 하더라도 대법원이 가장 최종적으로 걸리게 되니까 내가 감방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를 동원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생각 속에 조희대 대법에게 정식으로 포문을 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까불지 말아라. 그러면서 거론하는 것이 헌법 84조. 대선 치르면서도 이것을 강조해왔던 것이 이재명 아니었습니까? 한마디로 대통령 노릇을 하기 전부터
눈의 가시였던 사법부였는데 좌빨, 어용, 사쿠라 법조인 말고 거의 모든 법조인들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이라고 한다면 형사 불소추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연히 재판을 받아야 한다.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재명으로 볼 때는 대단히 불안한 조항입니다. 대통령 현직일 때야 불소추권이 인정된다. 이것은 여야 법조인, 사쿠라 법조인들까지도 다 인정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되기 전에 피고인 신분의 재판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 옳다, 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데에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동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대목이 이재명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홍준표의 재판을 이재명이 직접 언급한 적이 있었죠. 본인의 입으로 떠들었던 그 말이었습니다. 홍준표가 대통령에 설령 당선이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은 이어져야 한다. 누가 한 말입니까? 바로 이재명이 홍준표를 의식해서 한 말 아니었습니까? 빼도 박지도 못할 영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그 뻔뻔한 얼굴로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손사래를 치면서 이재명은 자기는 아니다. 면죄부를 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뻔뻔함의 극치 아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현행 사법부의 재판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했을 뿐 기구 설치라든가 입법을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이재명이 말하고 있는 그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다.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 행정처장 천대엽이 누굽니까? 천대엽조차 어느 편의 사람입니까? 천대엽조차도 이번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는 위헌이고 잘못된 것이다. 반대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었습니까? 저는 오늘 제목처럼 이재명 만우절은 내년 4월이다. 어제 기자회견을 행여 만우절로 착각하고 농담한 얘기는 아니었을까. 이렇게 끝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